86년생 30살이죠. 이번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고 아버지는 전 국회의원의 건설업체를 운영합니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심에 있는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현재 문제는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가장 큰 네. 거고요. 회계 부정 이런 것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현재 그 문제가 되는 이제 김수민 의원이 있고요. 네.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이제 브랜드 호텔이 있죠. 네. 거기와 이제 국민의당 한쪽에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그 이른바 홍보 대행업체라는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네. TV 광고 대행업체가 있죠. 네. 근데 두 그 개의 홍보 회사가 있죠. 예, 네. 그게 홍보회사, 이제 B사와 S사라고 얘기하죠. 그 B사와 S사로부터 이제 브랜드 호텔에 돈이 건너갔다는 게 이른바 리베이트 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국민의당과 이제 그 브랜드 호텔이 네. 이른바 PI 작업 같은 거, 이제 당 로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네. 일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그 브랜드 호텔에 돈이 가야 됩니다.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줘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을 국민의당 돈으로 줘야 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고 이른바 이 홍보 대행업체인 B사와 S사에다가 네. 거기다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브랜드 호텔에 지급을 줘라. 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은 원래는 국민의당에서 지급해야 할 돈인데 국민의당의 국고보조금 등이 있죠. 국민의당에 돈이 있습니다. 네.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선거 국고보조금, 네. 선거 보전금으로 나가는 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제3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했느냐.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하면 국민의당이 홍보를 하게 되고요. 예. 홍보하려고 두 개의 회사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렇죠. 그 용역 발주한 회사들이 뭐 10억 넘게 이제 홍보비를 썼고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다음에 이제 보전해 선거 주게 보조금을 받는 거죠. 됩니다. 선거 보조금을.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받아라. 예. 이런 그렇게 의혹이 했다는 있다 이 겁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그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국민의당에서는 뭐라고 네. 합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그 브랜드 호텔에 지급한 돈은 네. 국민의당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고 그 브랜드 호텔에서 받은 돈은 브랜드 호텔이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그 B사와 S사와 용역 계획을 맺어가지고 네. 국민의당이 거기서 정당한 일을 했고 네. 그 대가로 받은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그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브랜드 호텔하고 국민의당은 계약 관계 맺어가지고 네. 국민의당의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별도로 국고보조 홍보비로 받는 홍보비로 나중에 선관에서 보전받는 그 네. 돈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그걸 국민의당의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네.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걸 다른 데로부터 허위 계약을 통해서 받은 거라고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국민의당이 돈을 지급해야 할 걸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좀 얘기가 되는 네. 거죠. 당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니까 예. 그 돈 거기서. 나오면 받으세요. 받는 방법은 근데 이제 브랜드 호텔 통해서 브랜드 호텔에게 주면 예.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브랜드 호텔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수민 의원이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리베이트 같은 건 절대 없고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습니다. 박건숙 의원과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하신 적 있나요? 당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핵심인 박선숙 의원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혹은 당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예. 이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야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가 그 예를 들어서 그 B사와 S사 홍보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브랜드 호텔에 돈이 간 건 분명한데 그 사실은 분명한데 네. 그것이 과연 이제 브랜드 호텔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받은 대가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당의 일을 브랜드 호텔 해줬는데 네. 그 돈을 이른바 이제 뭐 속된 말로 쓰리 쿠션이라 그러죠. 네. 국민의당에 나가야 할 돈을 딴 데서 받으라 이렇게 했는지 규명해야 되고 1차적으로 규명해야 할 돈, 2차적으로 규명해야 할 돈은 과연 그런 브랜드 호텔이 받은 돈을 김수민 의원 측이만 쓴 거냐 네. 아니면 그 돈이 다시 국민의당으로 들어왔느냐 하는 그것도 밝혀야 할 부분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라든지 또 박선숙 의원이 네. 지시하고 당시 사무총장이었으니까 네.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확실히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인 확인된 거죠. 것은 그 들어온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뭐 당으로 뭐 입금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 돈이 뭐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 국민의당에서 이제 진상조사단이 당과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자신 있게 밝힌 이유는 현재 그 돈이 브랜드 호텔 통장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처음 용처가 과연 브랜드 호텔이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네. 누가 쓰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검찰이 규명해야 할 그렇다면 부분이고요. 총선 과정에서 당의 회계를 책임졌던 박선숙 의원도 27일에 소환이 될 텐데 어떤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왜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제3자가 지급하게 했느냐, 그걸 알고 있었느냐, 지시를 했느냐, 주도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결국 이제 사퇴했습니다. 나흘 버틴 거죠? 나흘 버틴 끝에 이제 사퇴했는데 예. 일단 들어보시죠. 이번 복당 결정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불명예 때문에 사퇴 공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복당 결정 때문에 아니다라는 의견과 유감 표명을 해서 저희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정말로 당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내정된 지는 불과 3주 만에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예. 명예를 회복했다고 판단을 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퇴 명분을 준 거죠. 처음에 이제 사퇴를 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뭐 원내대표 보고 처음에 이제 이른바 친박계에서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라 이랬는데 원내대표가 물러가게 하면 또 지금 당이 완전히 내용 사태로 또 이게 번지니까 그 대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복당 결정을 했던 그 자리에 있던 권성동 사무총장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결정을 받는데 권성동 사무총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왜 그 갑자기 나에게 책임을 지우냐 이래서 이제 명분상 버티는 거에 버텼는데 네. 사퇴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봤죠. 왜냐하면 만약에 버텨서 그것이 또 내용에 불씨가 된다면 더 크게 번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건 아까 지금 얘기해 보신 것처럼 복당 결정 때문이 아니고 이 비대위원장과 어떤 본인의 그 어떤 당 운영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네. 라는 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재를 해서 명분을 주도록 했고 그래서 본인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네. 이렇게 그 결정을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언론의 반응은 일단 당내 내용은 수습된 것 같다. 예. 일단이라고들 분석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미봉인 거죠. 현재로서는 이른바 뭐 친박계, 비박계 그런 이름을 싫다니까 뭐 주류 비주류 간에 네, 네. 내부는 지금 뭐 내홍 계속 내연되는 상황이고 네. 제일 크게 폭발할 것은 결국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는 전당대회 문제고 그 이전까지 사무총장 임명도 지금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좀 이제 의원들 이른바 주류 입장에서는 복당을 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 어떤 사과를 하라는 식의 발언을 좀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나 만약 그분 유승민 의원이란 조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할 때 만약 순순히 사과를 할 거냐. 오히려 주류가 공천 잘못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얘기 나오면 그게 언제든 또 한 불거질 수 번 있다. 또 흔들릴 네.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고비가 남아 있죠. 네, 더민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이 8월인가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예전에 이제 공감토론에 출연했을 때 얘기한 걸 보면 네. 아직은 그야말로 그때 당선 전이었는데 당선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구 사정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금 이제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과연 본인이 그야말로 어떤 그 당내 정치하는 네. 이런 걸 좀 용인하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더 관리하고 지역구를 주민들과 더 이 스킨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네. 지금 당권 대권 얘기는 좀 이르다 네. 이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 나오게 됩니까? 예상은요? 현재로 추미애 의원 또 네. 송영길이 출마를 했죠. 네. 출마를 선언했고 지금 이제 뭐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또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비주류 의원들도 네. 김부겸 의원이 출마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김부겸 의원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길을 터졌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아마 좀 유력하게 출마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더민주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이 친딸을 인턴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본인도 뭐 여기 몇 가지가 있죠. 예, 네. 예, 예. 일단 이전에 뭐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친딸을 진턴으로 채용해서 그것이 네. 뭐 로스쿨 입학 과정에 혹시 그걸 이제 인턴 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뭐 보좌관 한 사람이 월급을 5개월 동안 각각 1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500만 원을 네. 개인이 그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후원금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딸의 급여를 정치 예. 후원금으로 활용했다는 건 어떤 네네네. 뜻입니까? 보니까 인턴을 채용하면 네. 그것이 이제 인턴 급여가 나가겠죠. 급여가 나가게 네.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다시 후원금으로 받았다. 결국은 이래서 세비를 자기 사무실에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세입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 돈인데 네. 그것이 이제 뭐 본인은 오히려 그래서 이제 친딸 인턴으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했으면 네. 다른 사람은 그야말로 뭐 좀 그걸 본인의 용돈에도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랬었는데 그걸 후원금으로 도로히 받았다. 네. 이런 부분은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딸의 있고요. 월급,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후원금으로 내게 하는 했다는 경우가 거죠. 있습니까? 과거에 덜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 이게 뭐 월급 받는 거는 뭐 몇 차례 네, 있었습니다. 보좌관 네. 뭐 월급을 받은 게 네. 후원금으로 받은 그런 경우는 이제 의원들 몇 명이 있었죠. 네. 그런 경우 이번은 뭐 본인에게 자발적인 것이었다 얘기하는데 자발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사실 없는 거지만 종종 이제 의원들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네. 그런 후원금을 내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좌관 비서관들은 정치 경력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네. 있고 네. 또 그런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좀 조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네. 자발적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그 서영교 의원의 남편이 변호사인데 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2014년도인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부산에서 그랬고 또 다른 경우에 고위 판검사들과 회식 자리를 하는데 거기에 남편을 참석하게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인 남편을. 그 경우는 대단히 부적절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1년에 이런 사건을 보면 네. 조금 공사를 좀 구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데 네.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집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